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한범우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미국의 선거를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2020년 11월에도 그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많은 가십거리들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가 누구누구이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11월 3일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워낙 중량감 있는 대통령 선거에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 상원의회 100석 가운데 35석도 이번에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하원의회도 435석 전원이 교체를 앞두고 있고요. 임기가 만료되는 13명의 주지사도 교체를 하게 됩니다. 현재의 판세는 대충 이렇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을 대문자 R로 표현을 하고 미국의 민주당을 대문자 D로 표현을 하게 되면 현재 구도는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 다수당도 공화당, 그리고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RRD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차 민주당의 세력이 확장이 되는 구도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양원 의회를 모두 민주당이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의 쟁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년에 미국 대선하고 지금은 한 3가지 정도가 달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 내년 한 1월 정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상원하고 하원의회 선거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선의 일정 그리고 상하원의 투표 중요성은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해요. 11월 달에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이 되면 누군가가 취임을 하더라. 굉장히 간략한 이슈였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 우편 투표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게 하나의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바이든 후보 진영이 우편 투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 같고요. 지지율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편 투표에 무언가 미심쩍은 구성이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경합주들에 대해서 우편 투표의 신뢰성을 문제를 삼아서 투표권에서 모수에서 빼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게 되면 내년 1월 정도까지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우리는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상원과 하원 의회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컨틴전시 선거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 결정을 하원에서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앞서 민주당이 지금 하원의 다수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 쉽게 끝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 선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국의 주는 50개 중 정도가 있고요. 아까 하원 의석은 435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435 나누기 50 하게 되면 주당 한 8석이 있다는 얘기죠. 각 주마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그 주를 대표하는 하나의 표를 행사를 하게 됩니다. 2018년 선거 기준으로 다수당은 민주당이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결국 이번 대선 결과는 민주당이 많은 판을 이겨냈지만 공화당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최악의 국면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정치적인 혼란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의 몫은 고스란히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재정정책이 나와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누군지 모릅니다. 재정정책이 그만큼 더뎌지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금융시장의 혼란기가 올 겨울 내내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두게 만듭니다. 다음 측면에서 그러면 트럼프와 바이든이 처한 상황을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급변의 상황이 발생했던 시기들이 있어요. 전염병이 창궐을 한다거나 대공황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흑인 시위가 극단적으로 불러일으켜지거나 이랬던 몇몇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 세력이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에 힘을 실어줬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흑인 시위, 전염병, 경제 위기를 한꺼번에 맞고 있죠.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점점 선거가 막바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의 핵심 지지층들을 끌어안기 위한 좀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트럼프에게 미친 영향력은 아마 이런 게 있어 보입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구나. 투표장에 나가서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히려 결집력을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조금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고 있다는 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이끌어냈던 감성을 좀 이끌어내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미국 민주당 주요 대통령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JFK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죠. 공통적으로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 정도의 신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존 케리 상원의원이나 힐러리 클린턴 전 영부인 아니면 엘 고어 부통령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은 오히려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바이든은요, 고령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이미 부통령을 8년이나 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찍는다라는 민심에만 기대기에는 조금 더 열정적인 당원들의 지지력을 끌어당길 어떠한 포인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정치의 영역은 분명히 선거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고요.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지역의 표심 역시도 아직은 격차가 확 벌어져 있지 않기도 합니다. 정치의 영역은 분명히 확인 후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미국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이 얼마나 장기화될지가 금융시장에는 오히려 더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상황마다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할지 미리미리 챙겨두겠다라는 게 올 10월 그리고 11월 초 정도에 가장 필요한 접근이라고 판단합니다. 테이블 2개 정도를 통해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드렸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수당의 지위가 DDD의 형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RDD의 형성으로 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놨고요. 또 다른 슬라이드 하나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치적인 색채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해놨으니 함께 보시면서 투자 판단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백악관의 주인이 결정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